다방면에 걸쳐서 얘기를 잘해서 내가 끝까지 남아서 지금 들은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딴 거는 다 맞는데 아까 일본 우리나라가 한일합방돼서 나라 망할 때 한국군이 8,6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노일 전쟁 때 일본군이 100만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군사학자인데 그때 일본 군대가 100만이 안 돼요. 그건 한번 다시. 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을 누가 만들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누가 했느냐 이걸 일반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당 때 신계 원장하던 최하영 선생이 일제시대 때 일본 외교관시험, 일본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고등문관시험, 행정과 그런 합격한 수재들도 80명 동원해서 최하영 선생이 자기 장인되는 조고향 이명래고 했잖아요. 조고향 만든 조인서집 명륜동에서 80명의 수재들 동원해서 1945년 그때 한 3개월 동안 연구를 하고 48년에 또 3개월 동안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유진호 고려대학교 총장은 거기 한 세 번 정도 온 거밖에 없어요. 근데 유진호 씨는 자기가 우리나라의 헌법학자로 1인자라고 생각해서 혼자 내각 책임제 헌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하영 씨를 중심으로 그 고등고시 합격한 제사들이 만드는 것도 내각 책임제인데 유진호 씨가 보니까 자기 거보다 최하영 씨가 만든 게 더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대동소이하니까 최하영 선생 거에다 자기의 경제조항이나 인권조항 하나 첨가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승만 박사가 최종적으로 나라가 이렇게 혼란한데 난 빈 껍데기 로버트 대통령은 안 해. 대통령 중심제 해야 돼. 그래서 6.25 때 법무장관 지낸 낭산 김준현 선생이 내가 이거 한 시간 안에 해결하겠다고 해가지고 해서 이거 이렇게 되면 자구 수정이 맞고 문맥 연결되면 된다고 그래서 유진호 씨보다 11살 더 많아요. 유진호 교수 앉혀놓고 유 교수 내가 이거 말이야 이게 지금 내각 책임제인데 이승만 박사가 안 온다고 그래. 빨리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고치면 자구 수정이나 이 문맥이 맞나 봐.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계 원장을 하던 최하영 씨가 중심으로 한 고등고시 합격한 제사들 80명이 만든 내각 책임제에다 유진호 씨가 만든 인권조항 하나 첨가한 걸 김준현 선생이 최종적으로 대통령 중심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무슨 박정희가 했다고 그러면서 박정희가 아니면 경제개발이 안 된다고 있다고 소리할 때 그래 내가 아주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내가 대골 집에서도 살아보고 산동네에서도 살아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정치를 해도 백성들 잘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걸 우선으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누가 했느냐면 자유당 때 신계 원장하던 최하영 씨하고 나의 아버지가 경제개발을 만들어서 경제개발 3개년 계획에다 새생활운동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최하영 선생이 자유당 사람들한테다가 아까 말한 송인상 씨고 이런 사람들 뭐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다 뭐 새생활운동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뒀던 거란 말이에요. 그랬고 장면 정권 때 이제 나의 아버지가 상공장관은 이태용 씨하고 주요한 신이 뭐 재무장관하면 김영선이 태완선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이거 경제개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해서 경제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토건설단 책임자가 종교철학자 함석헌 씨고 국토건설단 단장이 장준하 씨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만나서 7억 달러 받아오기로 했는데 5.16이 나서 그게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있어요. 이치엽이라는 사람이 초대 육군 수송갑인데 군사영학교 출신이에요. 그때 도로공사 사장이 개인인데 이치엽 씨한테 하소연해. 이한림 장군이 군인 출신의 건설부 장관인데 나를 아주 못살게 군대요. 이치엽 씨한테 좀 말해달라고 했더니 그날 저녁 때 되니까 이한림 장군이 이렇게 나타나서 야단치려고 그러다 이치엽 씨가 있으니까 야단 안 치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야 이 자식아 몇시 몇 분까지 고지 점령해 빨리 해 이래서 경제개발이 생각보다 군인이 오고 나서 빨리 신장이 됐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부자들 평양감사하던 휘문고등학교 설립자 민영희 씨가 12만석을 해서 12만석 그리고 국무총리 지낸 장택상 선생 집안이 8만 5천석 그리고 부통령을 지낸 김성수 선생 집안이 이제 생부가 있고 큰 집에 양자로 가서 모두 해서 4만석 그리고 법무장관은 이호씨 집안이 영천에서 2천석 정도고 라키 치약을 만든 구인의 장인 그 허문자 씨의 친정아버지 허만정 씨가 경상도 김해에서 4만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당 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승만 박사가 개성에서 제일 가는 부자 홍진항 씨도로 프랑스 대사로 가서
자네 개인 돈으로 프랑스 그 대사관 운영을 하고 그러고 윤보선 씨 친척 때는 윤치창 씨더러 자네 돈 많으니까 영국 대사로 발령해서 자네 개인 돈으로 영국 대사관 이끌어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유당 때 이거는 자유당 때 경제 관료들이 그냥 밤새워서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잘 살아 노력을 많이 했어요. 바로 여기 있는 인복일 씨 집안 어른들은 인태식 재무장관하고 한국은행 총재든 김유택 씨하고 싸웠어요. 조세정책이나 경제정책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다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잘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김유택 씨한테 나는 자네를 신임 오는데 자네를 사람들이 많이 찌그러들어. 그래 자네 잠깐 내 딴 데 발려줄게. 그래서 외교 경험 없는 한국은행 총재 김유택 씨를 일본 대사로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이제 유태하가 일본 공사했는데 자기 상관을 몰아내고 유태하가 일본 대사가 돼서 김유택 씨는 영국 대사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김유택 씨 가족들은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영국 대사 외교관으로 간 게 잘됐다면서 자유당 때 그대로 있어서 경제관료 책임자 했으면 3.15 부정선거 자금돼서 부정선거 관련자다 이런 말 들 텐데 외국으로 나간 게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부자 중에서 일제시대에 한상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은행에 이제 부치고 지점장인데 아주 권력이 세요. 어떤 사람이냐면 고종황제의 조카고 매국노 이완영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한상령이 집에 와서 거적대기 깔고 울면서 우리 남편이 잡혀갔으니까 풀어달라고 하면 알았어 그러면서 경찰서장 일본 경찰서장한테 반말하면서 야 이 사람 나하고 가까운 친척이래 풀어줘 그러면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상령이를 그냥 못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이필석이라고 은행장 지낸 사람은 회고록에다 자기를 키워준 은인이라고 그래요. 그 이필석이 아들이 동료 부장관하던 이동석 그래요. 그리고 화신백화점 이제 박흥식 씨 얘기했어요. 박흥식 씨는 내가 잘 아는 분인데 박흥식 씨도 뭐 비행기 헌납해서 못된 사람이라는데 이 박흥식 씨도 좋은 일 했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을 존경해서 안창호 선생이 국내에 들어오면 별장도 마련해주고 돈도 주고 저 청량리에는 광신상업고등학교도 만들고 안창호 선생 세상 떠날 때 그 비용 다 대줬어요. 그리고 박흥식 씨가 말년 이 양반은 이제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이승만 정권하고 손을 안 잡아요. 정권하고 손을 잡아야 돈이 생기는데 안 해가지고 저 사람은 도산 안창호하고 친하다 그래서 배척받고 또 장택상 씨 둘째 형 장직상이하고 사돈이다 그래서 또 배척받고 그랬는데 박흥식 씨가 그 가회동에 900평 되는 큰 집에서 50년 살았는데 세금을 못 내서 그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다 세금을 내고 다시 들어와서 3년 더 살고 했는데 이 사람이 화신백화점도 만들고 신신백화점 만드는데 신신백화점을 어느 날 갑자기 졸부가 된 사람이 돈을 더 준다는데 그 사람한테 안 팔고 내가 국가적으로 좋은 일 하겠다면서 돈을 적게 주는데 제1은행에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 말년에 성남에다 뭐 유통센터 만들어서 활약하다가 갔어요. 그리고 이제 3호 재벌의 자유당 때 부자로 3호 재벌이 자유당 때 권력의 이제 재벌의 2인자다 3인자다인데 그 정재호 씨는 경상도 예천 사람인데 양말 공장으로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정재호 씨 부인 박명교 씨가 자유당 때 경무대 비서 박찬일이의 누나예요. 그리고 내무장관이던 장석윤 씨가 직접 해서 난 딸은 아닌데 장석윤 씨 그 딸 보고해서 이제 사돈이 되고 그래요. 근데 정재호 씨 집 이제 삼호방직, 대전방직, 조성방직, 뭐 국도미증, 뭐 제1은행도 맡고 뭐 돈 많이 벌었는데 잘 나가다가 근데 그 집안에는 삼호방직에는 이제 서봉균이라고 재무장관 지낸 사람도 삼호재벌의 사장하고 삼성 사장하던 그 사람 정상희 씨 마라톤 선수 송기정 씨 선배죠. 그 사람도 거기 사장하는데 거긴 인물 만드는데 하고 그러면 되는데 6개월만 버텼으면 삼호재벌이 좀 망하지 않을 텐데 그냥 아깝게 끝나버렸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아까 재벌들이 절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절약 잘해요. 설경동 이런 사람도 담배값이나 빈 휴지에다가 메모하고 그래요. 대한전선 만든 사람. 그리고 김지태라는 사업가 있죠. 부산의 사업가. 그 부인도 6.25 때 얘들아 소고기 같은 거 뭐 양념해서 날로 먹지 말라고 하면서 피난 온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우리만 소고기 고기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 안 되면서 항아리 물을 가득 벗어 고기를 집어넣어서 멀대국 거쳐서 그 고기 국물이라도 먹게 하자 그런 식으로 아주 절약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숙종 때 우의정하던 미수 허목 선생의 후손 중에서 허만수라는 학자가 있는데 삼성재벌의 이병철 씨 할아버지가 허만수 선생한테 공부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병철 씨 할아버지도 한학자고 서당을 만들었고
이병철 씨 아버지 이찬우 씨도 한학자예요. 그리고 이승만 박사하고 친구예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병철 씨한테 자네 정치할 생각 있으면 이 화장에 오라고 그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고베에 나온 전태포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그래도 경제인 중에서는 지식이에요. 그 시대 일본에는 신호 고베 고상을 나오고 그런 사람이죠. 그 사위가 서울법과대학의 이상명 교수였는데 이상명 교수가 이혼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거 하면은 자꾸 이제 김현수 씨, 국무총리 된 김상엽 씨 아버지가 동아일보 세우고 경성방직 만들고 하는 거 좋은 일 많이 했거든요. 삼양삼에 들고. 그러니까 중추연 참이러면 이게 아무 실권 없는 명예직이에요. 만주에서 사업하니까 그걸 줬는데 그걸 맡았는데 독립운동가들 돈도 내주고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데 김현수 씨는 한민당 위원장 인천 김성수 선생의 친동생인데 그때 반미특위에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장택상 선생 둘째 형 장직상이는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럼 자기 동생이 수도총장이라서 그 백으로 안 된 게 아니고 그때 광복군 사령관하던 지청천 장군, 청산리 전투의 명장 이범석 장군, 또 광복군의 오광선 장군 이런 사람들이 그 장직상 씨를 구속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이긴 게 그 장직상 씨가 그냥 체코제, 소련제 비싼 총값을 다 내고 그랬고 미국에 있는 서재 빌박사나 이승만 박사한테 독립자금 내서 장택상 씨가 그 청구구락부 사건에 관련해서 투옥 생활도 하고 그리고 항일단체인 신간의 발기인이 장택상 씨 큰형 장직상 씨가 있는데 그 신간의 자금도 그 사람이 다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택상 씨 둘째 형 장직상 씨가 화신백화점 박흥식 씨하고 사돈인데 그 사람은 구속이 안 됐어요. 근데 장택상 씨 집안에서는 경일운동도 만들고 한국전력이 그 전에 이제 경전이라고 했는데 남전이라고 했는데 남전도 만들었어요. 그 장직상 씨 동생이 아들이야. 그 정정하지 아들이 장병찬인데 화신백화점 박흥식 씨 사위인데 이 사람이 이천전기 만들었죠. 우리나라의 사업가들이 좋은 일들 많이 했죠. 물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쌀알을 구해와가지고 농사를 져서 그거 추수해서 만들어서 밥 해먹으면 물도 말아놓고 냉물도 말아놓고 쌀 다 집어넣는데 박정희가 시간 맞춰서 밥한 거 그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승만 목사 공이 더 많죠. 자.